좀 더 힘내시죠. 경기변동 쪽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데, 실제로 이제 시험장에서 맞닥뜨린 문제 풀다 보면 이게 글씨가 하나 틀렸지 않습니까? 한 지문도 아니고 한자 틀렸기 때문에 상한가인지 하한가인지 매수자인지 매도자인지 하나 틀렸기 때문에 미리 주어에 따른 쫙 치고 후퇴 국면화하면 아마 상한가, 그다음에 매수자 이렇게 나오겠다 먼저 기억하지 못한다면 지금 풀다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문제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데요. 글자가 하나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틀렸기 때문에 개념정리. 부동산 경기 국면에 순환 국면, 회복시장, 상향시장, 후퇴시장, 하향시장이라는 거. 지금까지는 거의 단골 시험 문제였습니다. 181페이지에 순환 국면에 따른 특징. 이걸 여러분들 한 두세 번 나중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시장 보시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시작하고 상향시장, 그다음에 거래 건수가 늘어나고 발행시장은 발생이 시작하죠. 회복시장. 공실률이 감소한다는 거 주의하죠. 공실률이 감소한다는 거. 건축 허가 건수도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자율도 하락하고요. 유통시장에서는 매도자 주도 시장이 형성되고요. 회복시장에서는 과거의 사립 가격은 하한선이 된다 이거죠. 과거의 가격은 하한선이 됩니다. 그다음 상향시장입니다. 상향시장 보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 건수가 늘어나고 공실률은 최저가 되죠. 최저가 되고요. 건축허가 신청 건수 방금 이게 늘어나면 이게 자꾸 아까 버블이 일어난다 했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힘들어진 게 뭐가 늘어나면 특징이 뭐가 나타나냐면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러고 이것도 그러고 똑같이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의 견해를 가끔씩 우리가 경청할 필요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OECD 국가 중에서는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많아요.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미국은 한 10%, 뭐 12%인데 우리나라는 자영업자가 한 40%까지 육박했었는데 지금 감소하고 있죠. 감소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버블 때 저는 한 번 더 이제 쭉 떨어질 걸 예상합니다. 왜 감소해버리냐면 어쨌든 간에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경제적으로 조금 더 나은 분들이잖아요. 자영업 안 해도 될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번에 주시장에서 상승해버리면 건물 임대를 당연히 상승시킬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실제로 자영업을 하시고 계신 분들의 손익구조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뚝 떨어질 걸로 예상합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들이 거의 프랜차이즈 형태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영업자가 지금 한 30%대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40%는 좀 안 된 것 같고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지기는. 근데 한 25%, 25%에서 25%도 많죠. 그럼 나머지 뭐 할 거냐 이거죠. 그것도 심각한데 그동안에 40, 50대, 특히 50대 주위에서 50대 영유퇴직 또 이렇게 퇴직하신 분들이 자영업을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1년 지나서 망할 확률이 70%죠. 70%. 3년 뒤까지 버틸 확률이 20%도 안 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렇다 보면 아마 우리나라도 직업 시장이 좀 재편되지 않겠느냐. 더 충격적인 뉴스는 이번에 그 미국의 영국의 미래학자에 의하면은 일자리 58만 개가 사라진다는 거죠. 어떤 일자리를 먼저 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이제 자영업자들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좀 신경을 써야 될 텐데 못 하고 있죠. 아무튼 임대료는 상승할 걸로 좀 예상합니다. 임대료 시장이 한쪽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너도나도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올랐던 게 서울 쪽에 보시면 어디죠? 가로수길인가요? 가로수길인가 있다 봐요. 또 어디냐면 신촌 이쪽에 홍대 쪽. 그쪽은 젊은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사업하고 또 기발한 아이템, 또 독특한 걸로 해서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냈는데 거기 다 쫓겨나고 있죠. 쫓겨나고 다 누가 들어갑니까 지금? 대기업들이 들어가잖아요. 대기업들 들어가는데 임대를 봤더니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성상초라돼요. 그 자리에 그렇게 문화를 만들어 놓으니까 다 대기업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좀 밀려나서 동교동 쪽으로 좀 놀러가고 있다는 것 같은데 서울 쪽으로. 임대료 시장에서 이런 문화들이 한번 초토화가 되는 거죠. 초토화가.
지금 순천으로 뭐 아울렛이 뭐가 들어온다는데 하나 들어오면 그 반경 5km에서 10km는 주말에. 네? 주말에. 네. 자영업자들 상권 자체가 죽어버리고 지금 여기 이마트 근처에 아무도 없어요. 이마트밖에 없어요. 주위 없잖아요. 먹는 게 자체가. 그렇죠. 먹는 것도 그 안에서 먹어보잖아요. 젊은 친구들 그 안에서 먹자. 안에서. 그래서 하나 들어버리면 처음에는 타격 안 받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골목 상권은 사라지죠. 그래서 자영업이 좀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도입하겠다는 자영업이 하나는 지금 박근혜 정부가 워낙 덕일식을 좋아하니까 덕일식 그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식을 좀 따라와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식을 따른다는 것은 실패에도 다시 경험 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이런 좀 생태계 젊은 친구들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안 하고 자영업 어쩔 수 없이 밀려나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자영업 하나가 무너지면 5명 정도가 피해를 보는 거죠. 가구들이 하니까 가정들이 하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문화들이 지금 대기업 위주로 지금 우리나라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근데 개인적으로는 대기업 위주의 성장은 좀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자기 한계에 도달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안 해야 될 이런 골목상권에 들어가서 순대도 하고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콩나물도 하고 두부도 하고 막걸리도 하다가 대통 맞아갖고 못하겠는데 이런 것까지 끼어들어서 창업 생태계 자체가 얼마나 좀 쑥대밭에 있습니다. 이런 거 지금 우리 두 친구는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쪽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공인중개사 아직까지는 대기업하고 외국인 자본한테 열어놓지 않아서 그런데 만약 이쪽까지 개방을 시켜버리면 이쪽도 순식간에 쑥대밭 떼버리겠죠. 법인이 있다고 해도 지금 법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에서는 업무 영역이 좀 협소하니까 똑같은 경쟁을 해버린다면 똑같은 그러니까 그 시장주의자 논리죠. 그대들 맨 들고 나온 게 그거지 않습니까? 시장이 맡겨라. 맡기면 누가 이기겠다는 거예요? 대기업이 이기겠다는 거였어요. 신자유주의. 다 실패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벌어지고 있고. 격차. 이 벌어질 때 더구나 이런 버블 형성을 또 해서 더 벌어버려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은 이쪽에 있으니까 그래도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는 좀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안정적인데 한 방에 가버리지 않습니까? 다른 직업들은 피눈물 흘리신 분들 많죠? 181페이지 아무튼 수능 국면 특징 회복시장, 상향시장, 후퇴시장, 하향시장 좀 주의하시고요. 특히 이제 후퇴시장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여기서는 매도자 중심이고 하한선이 아니라 상한선이 된다는 거 시험에 하나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다음 다음 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경기 변동의 측정 지표 이 측정 지표에서 측정 지표는 주지표와 보조지표가 있는데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여기서 출제를 한다면 선행지표냐 후행지표냐가 출제할 만해요. 문제는 선행지표와 후행지표가 출제할 만한 지표인데 주지표에서 건축의 양에는 건축 허가량, 건축 착공량, 건축 완공량 등이 있으며 건축 허가량은 선행지표라는 거 주의하십니다. 건축 허가량은 선행지표라는 거. 건축 허가량은 선행지표고요. 건축 착공량은 동행지표, 건축 완공량은 후행지표를 쓸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건축 허가량이 선행지표란 지문은 시험에서 보여도 전 이상한 게 없습니다. 금이집 이론은 뭐 올해도 출제할 걸 예상을 하죠. 맨날 이거 출제합니다. 금이집 이론. 금이집은 우리 굉장히 복잡한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탄수만 좀 지원하시면 되겠죠. 탄수. 탄력성이 수요와 공급에서 뭐가 더 크느냐에 따라서 수렴형과 또 순환형, 발산형으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은 탄수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금이집 이론. 탄수를 모으시면 알아야 되겠죠? 탄수.
할 게 없어요. 탐수만 알아버리고. 탐수 모르면 안 되죠. 183페이지에 수렴형 보시면 거미집 이론의 유형에서 수렴형. 여기 한번 읽어보죠. 수요가 공급보다 더 탄력돼 충격이 가해지면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수렴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요가 공급보다 크면 수렴형. 탄력성에서 수렴형이 있고 정리를 하자면 발산형이 있고 순환형이 있는데 수렴형에서 수요와 공급이 수요가 크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수렴형이라고 하고, 만약에 기울기로 표시한다거나 절대값으로 표시한다면 수요와 공급에서 어떤 게 커야 됩니까? 공급이 커야 되겠죠? 이게 지금 수렴형이고요. 발산형은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큰 경우죠? 또 반대로 마찬가지로 기절을 시킨다고 하면 수요가 커야 되겠죠? 수요가 큰 것을 우리가 발산형이죠. 순환형은 수요와 공급이 같은 경우죠? 같은 경우는 순환형이에요. 시험 문제, 한 문제가 꼭 보이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4페이지에 발산형 반대로 생각하면 문제겠고요. 그 다음에 순환형 같은 경우죠?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와 거미집 이론 185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기출문제 풀어본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론도 지난 시간에 몇 문제 풀어봤던 것 같은데, 시장론에서도 우리가 좀 몇 가지 할 게 있죠. 시장론 202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과 불안정 경쟁 시장을 하는데,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팔아보고 있는 거죠. 해보고 있는 거죠. 부동산 시장의 기능 203페이지에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서 교환기능은 우리가 현금이 교환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고요. 교환기능 다음 페이지 공간 및 자원 배분의 기능, 양과 질의 조정 기능, 토지 이용 형태 결정 기능이고요. 주의할 것은 가격 창조 기능이 있다는 거.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 창조 기능이 있다는 거 주의합니다. 부동산은 일반 재화와 달리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일한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거래시마다 새로운 가격이 창조되고 창조된 가격은 다른 이유로 인해 파괴될 수 있다. 창조 기능이 있다는 거 꼭 주의하시고요. 창조 기능에서 마지막 두 번째 줄에 매도자와 매수자의 주관적 제한 가격이 서로 교차하는 점을 기준점으로 매도자의 제한 가격을 하한선, 매수자의 제한 가격은 상한선으로 하여 거래 가격이 창조된다. 문제 바꿔놓으면 둘이 바꿔놓겠죠? 매도자의 제한 가격은 상한선, 매수자의 제한 가격은 하한선 이렇게 하겠죠. 매수자가 항상 상한선 이야기하는 거죠. 더 이상 더 지불할 능력이 없다. 매도자는 항상 하한선 이야기하죠. 최하 받을 수 있는 가격을 이야기하고, 매수자는 최고로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창조 기능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정보 제공 기능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를 제공받고 제공하는 기능도 있다. 부동산 시장의 기능 보시면 우리가 두 번째 줄에 몇 줄만 쭉 가죠? 하지만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 호가성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 된다 이렇게 있죠. 205페이지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 그다음 시장의 지역성이 있고요. 지역성 우리가 부동성 측면 살펴보는 거죠.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즉 부동성이라는 특성을 인하여 일정 지역에 국한되는 지역적 시장 또는 국지적 시장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게 이제 인접시장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외부 효과, 6번에 부동산 시장은 외부 효과에 의해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외부 효과는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특징 중에 하나니까 꼭 기억해야 되겠죠? 부동성. 어떤 시험에 부동성 하면 우리가 국지화된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예비 효과.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 그 부동산 옆에 어떤 게 있느냐 있는 거에 따라서 정의 예비 효과와 부의 예비 효과가 있는 거죠. 정의 예비 효과는 우리가 과소 생산됨으로써 가치를 올려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부의 예비 효과는 다 생산됨으로써 부동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과소 생산은 적게 생산되니까 정부가 장려 정책을 하는 거죠. 장려 정책을 해서 지원 정책이죠. 지원 정책을 통해서 늘리게 하는 것이고, 다 생산은 정부가 뭐 합니까? 규제 정책을 통해서 규제가 되면 생산 물품은 생산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제품 가격은 상승하죠.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기까지는 시험 문제 2문제 정도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206페이지 보시면 시장의 추상성.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이면서도 구체적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죠. 양면성이라는 것은 동그라미 쳐야 될 겁니다. 시장의 추상성에서 양면성에 동그라미 쳐놔요. 두 가지. 부동산 시장, 부동산 시제 규체 고정성, 즉 부동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시장이다. 그러나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 시장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구체적 시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면서도 구체적 시장이라는 양면성을 가진다.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분 시장, 지역별로 용도별로 권리 형태별로 세분화되는 지역 부분 시장을 말하고요. 또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나타나죠. 수급 조절의 곤란성, 그다음에 부동산 상품의 비표준화성을 밑줄 치죠. 비표준화성, 비에 동그라미 치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표준화 이렇게 나오겠죠. 부동산이 표준화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착각하죠. 어떻게 하냐면 건설업자가 똑같은 집 지어놓으니까 이게 표준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똑같은 집도 달라요. 집은 똑같을 수 있죠. 위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위치가. 비표준화성이다. 그래서 부동산 상품 표준화가 어려워 일반 재화에 비해 대체 가능성이 낮고 인문일가의 법칙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부동산 시장의 비조직성도 주의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비조직성. 조직적이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있으니까 조직적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비조직성이라는 거. 부동산 시장의 비조직성. 그럼 협회가 왜 있는 거예요? 네? 공인중개사 협회가 왜 있는 거예요? 협회는 돈 받으려고. 거기 중개사 협회. 그거라고요. 부동산 시장. 시장의 조직성하고는 시장이 조직적이지 않다 이거죠. 비조직성이고요. 협회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협회는 일단 협회를 만든다는 것은 한 사람 힘보다는 여러 사람이 뭉쳐있으면 가서 큰 소리 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만든 거지. 시장은 좀 다릅니다. 협회요. 부동산 시장은 우리 여기 아랫장, 입장 시장 와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도 상가 협회가 있잖아요. 자율적인 협회와 다릅니다. 그래서 헷갈린가 봐요. 시장은 비조직성인데 협회에 생각하니까 조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조직성이다.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부동산 시장에 비조직성 하면 협회가 있는데 비조직적이지? 조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개별성이라는 특성과 시장의 지역성, 부동산 상품의 비표준화성, 부동산 거래 비공개성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상품별 시장의 조직화가 거의 불가능하다. 밑줄 칩니다.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는 도매상이나 소매상과 같은 유통기구가 존재치 않으므로 구매 절차에 있어서도 일반 재화에 비해 특수한 방법이 활용된다. 특수한 방법, 누가 끼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끼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자, 공급자가 있고 중개업자가 끼어들어서 소비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연결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다음 부동산 거래의 비공개성.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상품의 거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개별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거래와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 이를 거래의 비공개성 또는 거래의 은밀성이라고 판단했어요. 법적 제한이 많죠. 법적 제한이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고 법적 제한이 많고요. 매매 기간이 오래 걸리죠. 장기적이고요. 그다음 부동산 상품의 고가성이죠. 비싸죠. 여기 보시면 고가성 비싸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온다면 3번이죠. 3번 질문. 수요자나 공급자의 시장의 진입과 퇴유가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고가성 때문에 우리가 유동성이 부동산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다 이거죠. 유동성 리스크가 있다 이거죠. 유동성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시장 유동성 리스크가 존재하는 다른 것보다 좀 높다는 거죠. 즉시 현금화하기 어렵습니다. 즉시 현금화하기 어렵다. 유동성 리스크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유동성 리스크. 그 다음에 주택시장 분석해 보시면 주택시장은 주택은 소비재이면서 투자에서 양면성을 갖는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쭉 가셔서 6번에 주택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주택시장에서도 부동성, 인접성으로 인한 외부 효과가 발생하며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에 가변성이 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달라진다 이거죠. 7번 주택은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되는 자유로 주택시장은 정부의 정책적인 영향이나 경기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다음 주택 서비스는 만족도를 의미하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네 번째 주제. 만족도를 말하는 서비스라는 것이 여러분 만족도죠. 서비스가 좋다 나쁘다 말씀하시잖아요. 서비스라는 개념이 똑같은 상대방 입장에서도 본인의 생각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서비스를 잘 받았다 그러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았다 그러신 분도 있어요. 이 서비스 이야기 하니까요. 서울에서 제가 여의도에 있으면서 식당이 하나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아실 텐데 사극이라든지 많이 나서 김누구신데 그분은 은성이라는 식당이 있는데요. 고깃집이었는데 대박집입니다. 초대박집인데 TV 자주 나왔어요. 주연은 아니고 저연 정도 되는데 저연에서 한 세 번째, 네 번째인데 고깃집 그 집 가면요. 그분이 TV 늘 나오신 분이에요. 자기가 사극에서 자주 나와요. 현대문 나오는데 그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거기서 사람들이 감동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분은 아마 연예인 중에서는 최초로 아마 그 개인 사업해가지고 가장 돈 많이 버신 분이에요. 뭘 했냐면 그 식당 고깃집을 하는 게 별거 없어요. 지하거든요 또? 지하? 그런데 가면 이렇게 입구가 있잖아요. 입구 딱 들어가면 여기 계세요. 입구에서 그래서 돈 받으러 있는 게 아니라 인사를 하고 그럼 이제 사람들 신기하죠. 근데 여의도에서 별로 안 신기해요. 다 연예인들이니까 안 신기한데 일반인들 이렇게 모시고 가면 신기해요. 인사하고 TV에서 봤다 이거죠. 그때 태조 왕건에도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다 많이 나와요. 사극에. 김선 얼굴은 좀 아는데 좀 이렇게 훔쳐 계시고. 근데 그분 인사하고 뭐 하냐면 손님들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거기는 이렇게 탁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 올라가면 신발 전시를 하세요. 고고해. 근데 거기 이렇게 사람들이 감동을 많이 받더라. 근데 그게 한결같이. 그러면 인사하고, 그 다음에 또 점심 때 바쁘잖아요. 항상 점심 때 계시다가 인사, 신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죠? 와요? 뭐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손에 들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걸 막대기 같은 거 있어요. 그걸 안 하고 직접 손으로. 그게 감동. 대부분 이야기 나중에 살펴보면 그리고 또 이제 똑같아요. 고깃집이니까 나오는 것은 근데 좀 싼 편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분은 나중에 TV에도 많이 나왔어요. 연예인으로서는 사업에 갖고 최고로서 돈 많이 버는 평생 이렇게 하시다가 제가 한 5년, 3년 거기서 3년? 그래서 근무했는데 똑같아요. 한결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연예인이라는 것을 아주 잘 운영했던 대부분 이제 사장 역할을 하고 얼굴 마담하려고 하는데 이건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우리 기아 선수 중에 예전에 해태 타이거즈 선수 중에
이 모씨였었는데 그 사람도 결과는 안 좋았는데 한때는 광주 전남에서 최고의 웨딩홀을 가졌었습니다. 그 사람 뭐 하냐면 그 사람도 그 예식장에 가면 입구에서 인사해요. 인사하고 주차해요. 주차. 네. 혜태 타이거즈 4번 타자였어요. 이름 대신 금방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쪽에 있다가 경마장 한다고 해서 망했는 거죠. 스크린 경마장 왔다고 해갖고 보건교육부 장관 그렇게 하다가 이게 효과가 안 나서 망했는데 웨딩홀로는 최초로 대박 터진. 근데 하는 일이 그거였어요. 보면 앞에 딱 좁게 걸치고 들고 그 사람들은 그때부터 기분이 좋은 거예요. TV에서만 보던 또 야구장에서 보던 사람이 와서 직접 하고 있고 또 인사도 하고 또 주차 딱 안내고 그러니까 웨딩홀이 쌌는지 비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렇게 잘 응용했다. 근데 연예인 신분을 또 반대로 잘못 응용한 사람, 망한 사람도 많죠? 사자, 뭐만 하는 사람은 얼굴마다 실제로 안 하고 실제로 음식 못하면 이렇게라도 저는 그 사람처럼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업 많이 해봤대요. 다른 사업 했는데 다 망했는데 식당만 해가지고 그래서 식당을 참직으로 생각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예 TV에 나가자 했더니 고객 손님들이 좋아하신대요. TV에 나와 있으면 TV에 나오셨네 하면서 그래서 하시는데 똑같아요. 그다음에 처음에 세팅할 때는 안 오시는데 추가 주문하잖아요. 좀 식당 뭐가 부족해요. 그러면 그분이 직접 갖다 줘요. 이게 조금 고객들의 좀 간지러운 것을 좀 잘 긁어주는. 사장이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 벌써 90년 초니까요. 사장하면 좀 왠지 좀 그러지 않습니까? 확 내려와 있었으니까 우리가 좀 많이 그러더만. 그래서 그 집 갔다 와서는 그 서비스에 대해서 불만 전혀 안 납니다. 고기가 좋았나 나쁘냐 이런 것은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리고 항상 깔끔하게 계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TV 가끔 나오세요. 드라마에 나오시는데 지금도 식당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있다가 또 많이 해갖고 망한 사람도 많죠? 근데 대부분 망한 데는 이유가 있죠. 사장이 큰 소리만 치고. 자, 여가 과정 살펴보고 서비스까지 해봤고요. 서비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객관적으로 여러분들 5분한테 어떤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상대방 마음을 얻는다는 게. 서비스라는 개념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추상적인데. 자,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210페이지 가겠습니다. 주택의 유형과 저장입니다. 이것은 앞에 살펴봤고요. 이 주택 저장에서 방과로 1번에 주택 저장에서 동그라미 3번. 이건 시험 질문으로 그대로 나왔었네요. 현재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1,5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하고 그 중에서 100만 채가 공가로 남아있다면 현재 주택 저장의 공급량은 1,500만 채이고 주택 저장의 수요량은 1,400만 채다. 이게 유량이냐 저량이냐 이렇게 나왔던 거죠. 이건 저량이 되겠습니다. 남아있는 거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은 1,400만 채 저량. 그동안 지었던 것은 1,500만 채다. 그럼 지었던 것은 우리가 유량이라도 생각하겠죠. 유량. 그 다음에 주택 수요와 소요. 이건 좀 다른 개념이라겠죠. 주택 수요는 구매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수요라고, 소요는 구매력이 없는 우리가 형평성, 복지정책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한다겠죠. 수요, 소요 좀 구분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소요. 여가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가 과정은 상향 여가와 하향 여가가 있는데 여가 과정. 상향 여가와 하향 여가. 다음 페이지 볼까요? 212페이지. 주택의 상향 여가와 하향 여가는 여가 과정. 여가 과정은 필터링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필터링 개념인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상향 여가와 하향 여가가 있는데 이런 데서 특히 주의할 것은 상향 여가라는 개념이죠. 상향 여가. 잘못하면 하향 여가가 주장이 되니까 고소득층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저소득층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바꿔놔서 틀린 지문으로 이렇게 해놓고요. 실제로 맞는 지문은 이렇게 바꿔야죠. 상향여가는 저소득층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투자를 통해서 고소득층식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상향여가라고 하고요. 하향여가는 고소득층이 사용하는 것을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하향여가라고 하는 거죠. 주의해서 특히 이제 여가가 상향여가에서 저소득층이 사용하고 있는 주택을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대이익이 높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상향여가로 하는 거예요. 주택의 상향여가, 저가주택이 수선 또는 개보수로 개발되어 고가주택으로 전환된 것을 말하고요. 하위계층이 사용하던 저가주택이 상위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된 것을 말하는데 이때는 반드시 투자가 이루어진다고요. 3번 소득 증가 등의 이유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었을 때 발생하고요. 소득이 증가가 되면 저가주택에 사시려고 하신 분은 없겠죠? 고가주택으로 가겠잖아요. 상향여가가 이루어집니다. 4번 주택의 개보수 비용보다 주택의 개보수 비용 가치 증분이 클 때 우리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5번 인근 지역의 생애주기 과정 등 성장기에서 상향여가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우리 여기를 보면 신대지구가 그렇다며 지금 신대지구. 3번 주택이 하향여가입니다. 고가주택이 저가주택에 전환된 것을 말하고 상위계층이 사용하던 고가주택이 하위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된 것을 말합니다. 3번 소득 증가 등의 이유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었을 때 발생한다. 이 3번 질문과 상향여가의 3번 질문이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천천히 생각하시면 돼요.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면 소득 증가했습니다. 소득 증가 등의 이유로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을 하향여가라 한다. 이게 좀 의문시 되죠? 시험 질문에서 이 질문 안 나와요. 논란의 여지가 있죠. 따져보면.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4번 질문을 많이 씁니다. 주택의 개보수보다 주택의 개보수 이후에 가치 증가분이 크면 상향여가, 작으면 하향여가.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4번 질문을 가장 많이 쓰죠. 그 다음에 하향여가 과정 분석이 있고요. 과정 분석은 특별한 게 없으니까요. 어떻게 이루어진가만 보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가서 214페이지에서 주택의 여가 과정의 효과, 여가 과정 효과에서는 우리가 한 번만 읽어보면 알죠. 주택의 여가 과정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택의 질과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소득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인데 이는 도시의 지역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주택의 질적 변화와 가구의 이동관계를 설명해준다. 안정적인 주택시장에서 주택의 여가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게 중요하죠. 주택의 여가 과정의 효과는 긍정적인 경우는 주거의 질을 개선한다. 주택 공급량도 증가한다. 이것이 긍정적인 효과가 됐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틀리게는 안 만들어내겠죠. 주거분리 개념을 정리합니다. 주거분리와 직주분리라는 게 있으니까 주거분리. 주거분리란 도시 내에서 소득계층이 분화되어 거주하는 현상으로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현상을 말한다. 그래서 자산한 사람들은 자산한 사람들을 뭉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끼리 뭉치는 거죠. 예국을 대표적으로 보면 비버리스 같은 경우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비버리스 하면 잘못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우리 젊은 친구들 특히 비버리스는 누가 삽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당연히 비버리스는 누가 삽니까? 모릅니까? 네? 그렇죠. 부자들이 사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비버리스는 누가 사는 줄 아세요? 부자 중에서 연예인 산다고 많이 알려졌죠. 영화배우나. 근데 그렇지가 않고요. 비버리스에 사는 사람의 90%는 80%에서 90%는 거짓말 좀 붙이면 이 정도는 좀 금융업자들이 삽니다. 금융계 종사자들이 산다고요. 그래서 비버리스를 가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청담동에 누가 많이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청담동 가면 연예인들이 많이 산다고 생각하시죠? 실제로 많이 안 살아요. 청담동에 원래 부자들이 많이 살아요. 부자들이 많이 살다가 연예인들이 그렇게 가니까 뉴스가 되는 거죠. 부자 됐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마찬가지. 비버리스는 대표적인 미국의 부촌인데 휴양지도 시고 엄청 좋습니까? TV에서 보면 한 폭의 그림 같고. 그런데 대부분은 금융업자들이 삽니다. 금융기관이 돈 많이 버니까. 그 다음에 비버리스의 연예인들이 확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버리스 가면 저는 안 봤는데 직원을 판다잖아요. 연예인들이 어디 사는가. 다 연예인들이 산다고 직원 팔겠습니까? 영어 보면 안 돼?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미국의 지난 100년, 200년 동안 땅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데 있죠. 딴 데 떨어져. 그 넓은 땅에서, 미국 넓은 땅에서. 어디가 매년 오르니까 상상을 초월하죠. 지난달인가 기사 나왔던데. 상상을 초월하던데요? 2평이 우리나라 돈으로 10억, 이렇게. 10억. 어딜까요? 조금만 선 하나 있어요. 맨하탄. 맨하탄 들어보셨죠? 맨하탄은 단 한 번도 땅값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금융가 때문에. 금융 직업 때문에. 금융인들이 여기 살잖아요. 그게 월가가 있잖아요. 월스트리트가. 아까 있으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아까 월스트리트, 여러분들 연봉 보시면요. 아마 못 믿으실 건데, 1년 연봉이 2조 원도 있어요. 2조 원. 아프리카의 한 나라의 예산보다 많아. 그래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되게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거든요. 펀드 매니저들이 1위가 이 정도 되고 10위가 우리나라 돈으로 3, 4천 원 이렇게 됩니다. 연봉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들 사는 거예요. 돈이 아니잖아요. 인데다가 시사 가까웠고. 맨하탄은 선 조그만하니까 우리나라 여의도 같은 데 가서 맨하탄을 보고 우리나라 여의도를 만든 거잖아요. 계속 땅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금융인들 때문에 그런데 금융인들이 지돈 갖고 거냐? 그게 아니라 인플레 갖고 만든 거잖아요. 선거공사. 비버리스도 마찬가지, 쪽도 마찬가지다. 금융은 다르게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도 여의도가 땅값이 비싼 이유가 금융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지금 이제 여의도에서 가까운 청담동이 살기가 좋은가 저는 안 가봤는데 청담동 쪽에 부촌 형성되어 있고요. 그래도 진짜 부자들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진짜 부자는 강북 있잖아요. 그 터를 제일 중요시 여기는 그 재벌기시죠. 우리나라. 삼성.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삼성은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나중에 하시면 우리 풍수도 배워야 됩니다. 같이. 그런데 삼성처럼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따지는 분이 없어요. 예전에 그 이병철 회장이 정말 사람 먹을 때 옆에 뭐 저기 감사하는 것 같은 거 했다는 분이 사실이에요. 네, 사실 실제로. 그래서 인상을 굉장히 중요히 이렇게 관상을 워낙 예전 분이시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죠? 현대하고 삼성 우리가 대표적인데 현대는 방골기지. 그래서 현대 다 비판하잖아요. 현대 비판하고 그다음에 삼성은 방골 아닌 사람. 그래서 삼성에서 이렇게 나와서 삼성을 비판했던 사람은 제가 알기로 2명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 옛날에 김모 변호사하고 없잖아요. 나머지 여기는 나오면 다 비판하죠. 오늘 여기까지 얘기할까요? 이명박 대통령을 만든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그죠? 실제로 이야기하지 거짓말 안 하죠. 여러분들 간통죄가 없었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이명박 대통령님하고 간통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간통죄는 이명박 대통령을 만든 아주 간통죄가 아니라 이 간통죄가 없었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없습니다. 역사가 바뀌었을 겁니다. 만약 진짜 만약이라는 게 재밌어요. 만약에 간통죄가 없었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태진아 씨 때문에 돼요. 네? 우리 저 젊은 친구들이랑 어머님은 아시는데 태진아 씨가 간통죄로 24살이죠? 간통죄 대상이 어디였습니까? 간통하신 분 대상이? 그때 현대건설 사장님 부인이었어요. 현대건설 사장 부인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20살이었어요. 20살. 여기는 많이 가.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언론이 보도되고 그 당시에는 70년대에 간통죄 상가를 못하죠. 굉장히 고소화됐던 시대인데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태진아 씨는 미국으로 도망가고 현대건설 사장은 어떻게 되고요? 아니 이혼은 나중에 회사 다니겠어 못 다니겠어요? 못 다니죠. 정규영 씨가 어떻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아주 난리였죠.
날마다 들었어요. 그 당시 신문 보면. 그래서 세인드 사장 사표. 그리고 이분의 아들인가 딸이 자살을 해요. 이것 때문에. 이게 풍지박산 난 거죠. 풍지박산 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만두니까 그때 이제 사장으로 간 사람이 누구예요? 이명박 씨였어요. 만약 이 사람이 계속 있었다면 이명박 씨는 사장 못 됐을 겁니다. 운명의 역사가, 대한민국 역사가 바뀌었어요. 누가? 이 사람. 그래서 이분은 이명박 씨 이 사람 지금 표창장에다 줘야 되나? 1등 공시, 대통령 만든 1등 공시. 역사의 만약이라는 게 없는데, 만약에 지금 이거 폐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이 남은 건데, 만약에 이게 그 당시에 없었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현대건설 사장을 할 수가 제가 보기에는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분이 엄청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둘이 갑자기 사표를 쓰는 바람에 이명박 대통령이 사장이 되고 나서 지금의 역사라는 것은 알 수 없어요. 만약. 그래서 지금 만약 여러분들이 주거 분리를 틀린다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주거 분리가 뭐라고 나왔다고 해요? 근데 주거 분리가 뭐만 기억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집주 분리만. 이건 주거층이 고소득과 저소득층이 바뀐다는 거죠. 이것은 뭐죠? 직장과 집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문제 4시간 해가지고 할 수 있었어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